자, 페이지 80페이지. 페이지 80페이지 보면은 그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는 해봤자 보어의 원자 모형. 그렇죠? 일단 보어.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됐습니까? 이제 보어인데 보어 물론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우리가 원자 모형이 변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돌탄 경우는 이 사람은 그 1803년 연도 물론 몰라가지고 하지만 이제 설명이 아니고 1803년 때 돌탄. 그 다음은 이제 원자는 공모습 공이다 공모습이다 끝. 다음에 그 다음 누구냐면 1897년 이때는 톰슨이 그 웅슨 실험 통해서 전자 발견해. 그래서 플라스틱인 덩어리에 전자 박혀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푸딩 모형 이거. 다음에 1911년 이때는 러더퍼드가 이 사람은 원자핵 발견. 그래서 이때 어떤 원자핵이 생겨. 원자핵이 생긴 플라스틱은 원자핵에 전자 돌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톰슨이 말하는 원자 모형이고 이것을 우리가 행성 모형 이렇게 말해. 라고 할 때 러더퍼드가 이것을 자신이 만든 원자 모형인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역학적으로 보면 고전 역학으로 보면 어떤 물질이 이제 운동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운동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내보내면서 운동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도 돌려가면은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도는 거야. 물론 지금은 그 당시에 예전에 거의 이제 100년 전에 그 당시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터득한 그 과학 내용을 하면은 됐나?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고1 때 배운 그 그냥 궤도에서 하는 거 그 나오기 전이야. 됐나? 전.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이제 다 돌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자이다 보니까 에너지 내보내봤자 주로 이제 전자기파 내보낼 수도 없어 그게. 전자 되게 조그만 거니까 거의 내보내 에너지 해봤자 뭐 가시화성도 내볼 수 없거든요. 너무 큰 에너지고. 그래서 내보내 에너지 해봤자 주로 전자기파. 이것을 내보내가면서 이제 그 돌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한 거야. 됐나? 그리고 그 이 전자가 에너지 다 소비해보면 소비해가면 더 이상 돌 수 없고 찍어서 쿵! 그래서 원자핵과 충돌하는 것이 돼야 돼. 근데 안 그래. 실제로 원자를 보면은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핵과 없어. 또한 원자핵이랑 그리고 전자랑 그 만나는 거, 충돌하는 것도 없어 이게. 없어. 러더퍼드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다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가 약간 좀 그랬냐? 뭐가 약간 좀 안 맞아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디어 보어가 이제 그 아이디어 냈는데 자 보자. 근데 보어는 어떤 걸로 실험했냐면 수소. 그래서 수소로 실험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수소 방정관 실험이야. 수소 방정관 실험인데 그 실험 모습 보면은 거의 유리가 거의 진공인데 여기다 그 수소를 집어넣어. 수소 조금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구 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 주는 거야. 그래서 높은 전압 걸어주면은 그래서 빛난다. 빛나는 것을 이 보어가 그 빛이 일부를 이제 좀 통과해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슬릿에서 조그만 틈으로 빛이 일부 나오게 하고 일부 나온 빛을 이것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관측해서 보니까 빛이 나오는 스펙트럼 모습이 이것이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바탕에 칼라선 보인다. 색깔 뭐야? 검은색. 칼라. 바탕 색깔 뭐야? 검은색. 이것이 뭐라고? 칼라색. 칼라 아닌 사람은 문제 다 틀려. 아무튼 검은색 바탕에 칼라선 보인다. 칼라선 보이는데 선이 이게 띄엄띄엄 보여. 띄엄띄엄 보여서 보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 이제 스펙트럼이 쭉 다 안 보이고 띄엄띄엄 왜 보일까? 라고 해서 혹시 그러면 전자가 갖는 그 에너지가 쭉 전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자가
원자 내에서 그냥 아무 데나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곳에만 있다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쉽니까? 그래서 이때 러더퍼드 경우는 전자가 돌 때 그냥 도는 거예요. 어떤 뭐 이미계도 다 돌고 하는데, 근데 그 보어 경우는 가운데 플러스 뜨고 있는 그 원자에게 전자가 도는 건데 전자가 특정한 곳에만 도는 거예요. 됐나? 이것이 그 얘 이름이 뭐냐면 궤도 모형. 그래서 이 껍질에서만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 20포인트. 잘 보면은 얘는 궤도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야. 얘는 궤도 진짜 다 없고 없다가 보어부터 어떤 궤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보어가 이제 첫 번째 궤도의 경우는 얘는 그 보어가 K 껍질을 말하고 K 껍질은 보면 이제 그 N 1 이렇게 아는데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얘는 둘은 N 2가 되고 세 번째 껍질은 N 껍질 합니다. 얘는 N 3이고.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런 의미야 이게. 혹시 그거 아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 뭐게? 김씨. 두 번째 뭐야? 이씨. 김씨 첫 번째. 이씨 두 번째. 그 다음에 알파벳 그죠? KLN 그 나가는데. 첫 번째가 K 껍질 떠올려. K 껍질, L 껍질 그리고 M 껍질 나가면 돼. 물론 그 껍질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이 있는 거. 무수히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전자가 없는 껍질 굳이 안 그려도 돼. 물론 제 겉에 있는 이제 전자 안쪽에 있는 껍질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지만 그 제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가 있는 제 겉에 껍질 보다 더 바깥에 있는 껍질은 그다지 의미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것 통해서 이제 그 보어가 궤도 모양을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문제 봐보자. 그리고 보면은 그 참고로 이것은 주 양연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또 할 거. 양연소는 좀 이따 이제 현대 원자 보면서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하면 돼. 그래서 이때 보면 그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을 봐야 되는데 궤도에 대한 에너지가 이 에너지 값은 구하는 식은 그러니까 엠버지 껍질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 그래서 1312 킬로 줄퍼블이다. 이것이 각 껍질에 대한 에너지 값이야. 잘 보고 에너지가 마이너스인데?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딱히 없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먼저 이제 수학에서 지금 어디까지 배우는 거? 유분 배웠나? 그럼 수열의 극한. 수열까지 그러니까 등차 등비. 또 뭐지? 그 무한급수인가? 맞나? 무한급수 아직 안 배우고 N이급 무한대항. N이급 1, N이급 2, N이급 3에서 쭉 나가고 그 N이급 무한대일 때 무한대 배웠나 안 배웠나? 무한대 이거 표시 이거 표시 무한대 표시 무한대 이선 무한대 표시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알고는 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알면 좀 더 쉬운 거. 뭐 해봤자 뭐 우리가 지금 뭐 화학이다 보니까 수학과는 좀 화학이다 보니까 뭐 대충 정도 알면 돼. 우리가 과학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수학적인 것은 주로 이제 그 한 중1 정도? 중1 정도 수준이면 거의 되는 거. 분수 계산 또는 뭐 비례식. 뭐 이거 되고 이거 되고 거 비례식. 또는 이제 그 약간 좀 어려운 문제 경우는 이제 연립방정식. 그래서 뭐 두 개 식수도 쓰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어려운 거 나머지 딱히 없어요. 그나마 좀 개념적으로 좀 무엇이 좀 필요한 거냐면 무한대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어떤 에너지를 배우냐면 위치 에너지 배운 거. 위치 에너지라면 어떤 기준으로부터 위에 있으면 위에 높이가 있으면 받는 에너지야. 그리고 기준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면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높이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값 에너지가 없고 높이 그 기준보다 아래니까 높이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에너지 받는 거. 그걸 떠올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니 저기 바깥쪽, 맞은 바깥쪽. 그게 뭐냐면 n 이퀄 무한대 번째의 껍질. 이 에너지 값은 이 무한대고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 킬로 줄퍼블이야. 이건데
분모가 무한대 나오면 무한대 해봤자 무한대 제곱나는 해봤자 다 똑같아. 분모가 엄청 큰 거예요. 분자가 뭐 1300 정도 될지라도 분모가 엄청 커. 그러면 이 수는 거의 뭐냐? 거의 0. 0. 여기가 0. 0. 여기가. 되나?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이제 껍질의 에너지가 가장 큰 건데 그 값은 0으로 정하는 거야. 0으로 정하고 그럼 안쪽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 우리가 계산할 때 마이너스 빼면 틀리다 이거. 마이너스 빼는 순간에 계산할 때 뭐가 더 오차 생겨. 어떤 뭐 값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분다는 10포인트. 그죠? 그리고 식 보면은 해봤자 이거. 이 수를 이제 곱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해봤자 상수야, 상수. 상수다 보니 뺀 거 보면 뭐 K,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바꿔 쓰고 한다고. 이것 때문에 뭐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좀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계산만 좀 잘해주면 돼요. 네, 아무튼 참고로 이거 식은 그 스위스인가? 그 과학자가 그 학교 선생 어떤 그 발명한 사람이 발명한 쪽에도 나오는데 발명한 사람이 이제 그 수학적 영감으로 만든 식이야. 그 정도.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거나 보면 돼요. 그리고 보자. 또 보자. 보면은 우리 책 보면 나오는데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껍질 나오죠? 껍질 나와져 있는데 껍질 간격 다 똑같지? 원래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바깥쪽으로 가면서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는 모습이야. 얘는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것 뿐이고. 그래서 각 에너지 보면 에너지. 아니, 그림 그죠? 원자이고, 플러스 B가 원자이고, 껍질 있으면 이쪽 껍질은 가장 에너지 가장 최소. 얘는 이제 에너지. 뭐야? 이거 아니고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 얘는 에너지 값인데 첫 번째 껍질 가장 안쪽 껍질은 가장 에너지 가장 최소다. 최소이고 N이고 1 에너지 껍질 그리고 N이고 2 이 두 번째 껍질은 얘보다 에너지 큰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얘보다 에너지 큰 건데 좀 더 폭이 좀 더 작게. 네 번째 껍질은 좀 더 작게. 다섯 번째 껍질 좀 더 작게, 여섯 번째 좀 더 작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한대 번째 껍질은 거의 어느 부분에 거의 수렴해가는 모습이야. 무한대 번째 껍질이다 보니까 원자에서 엄청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거의 뭐 일정 모습을 거의 간 특성이라고. 되나? 이해가나? 질문. 그래서 결론은 그 에너지 값을 다시 말하면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하는 에너지 값인 에너지 준위 그 에너지 준위에는 안쪽 껍질이 에너지 준위가 작고 바깥쪽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 차이만큼 에너지 먹어야지만 갈 수 있고 거꾸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 각 그 껍질에 대한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내보내야지만 이게 전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전자가 이동할 때는 여기 뿅 간다. 쭉 가는 거잖아요. 쭉 가는 순간에 전자의 경우는 이 두 궤도의 에너지 값의 사이 값을 전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은 안 나온다.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전자 같은 그 조그만 세계의 경우는 이렇게 뿅 가는 순간이동. 그래서 여기서 뿅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간이동 가능하다고. 되나? 내가 여기서 이리로 갔지? 가는 정도 다 보여야지. 다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전자처럼 조그만 것이 아니니까. 아니,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뭐 조그만 세계를 말할 때 우리가 미시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큰 세계를 우리가 거시세계. 그래서 미시세계는 이게 순간이동 가능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뭐 거시세계의 경우는 순간이동 못한다. 내 원리 하나? 아무튼 전자는 뿅 간다. 쭉 가는 거 아니야? 뿅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보다. 여기서 빛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있지? 전자가 한 해봤자 에너지 주는 거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먹는데 먹으면 당연히 이제 안쪽에 전자 바꿔주고 가는 거죠? 가는데 이 속에 있는 수소 원자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우리 말할 때 여러 개 좀 엄청 많이 있는 거야. 됐나? 조금만 집어넣어도 그 속에는 수소 원자 엄청 많이 있는 거야. 됐나? 근데 저 모든 수소 원자가 전부 다
전자가 전부 다 나가는 거? 그건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들어오는 전자도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 원자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수 원자는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 또한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다 또 들어오면은 이것이 에너지 내보내는데 그때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에너지를 또 내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뭐야? 가상에서. 그걸 빛나는 거야.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이 속에는 수 원자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전자가 밖의 궤도로 나가고 그 나간 전자가 다시 또 들어오니까 그때 에너지 내보내는 거야. 이것이 하필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가상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빛나가는 거. 되십니까? 이거 이제 좀 길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준비. 어떤 것을 우리 책에는 이제 교재에서 빠졌는데 뭐냐면 그 빛 에너지에 대한 책이다. 써야 돼. 그 어디 쓰면 이제 80페이지 그 왼쪽으로 있거든요. 쓸 분량 이 정도 뭐 식수가 할 건데 별로 없거든요. 자, 빛 에너지에 대한 식은 이 에너지가 이는 HF입니다. H는 상수. 그래서 프랑스 상수인데 굳이 몰라야 돼요. 의점 이상하다.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얘는 상수. 뭐 해봤자 상수. 상수니까 일정한 수고, 그렇죠? 그리고 빛은 파동이야. 빛이 그 속력, 그러니까 우리 파동의 속력 구하는 거. 파동 속력 구하는 건데, 자, 파동 속력 구하는 거 해봤자 시간분의 이동거리. 파동에서 시간은 뭐냐면 해봤자 주기,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되나? 오케이?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은 주기고, 다음에 파장은 이동거리인데. 그래서 한 번 파동이 이제 진행할 때, 한 번 이제 진동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 동안에 한 번 진동할 때 그때 나간 거리 90분의 파장. 그리고 자, 주기랑 파장 서로 간의 역수 관계. 아니 주기랑 진동수. 얘는 얘는 진동수. 다 써야 돼. 그래서 주기랑 그리고 진동수 서로 역수 관계. 역수 관계는 파동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해주면 돼. 되십니까? 근데 우리 그 빛도 파동이야. 빛도 파동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 쓸 수 있는데 빛에 대한 속력은 우리가 C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이 쓰면 주기는 뭐 쓰면 주기 T분의 파장은 람다 파장 람다는 파장 람다 곱하기 진동수 F 쓰면 돼. 근데 이것을 약간 변형시키면 F는 뭐가 돼? F는 람다분의 C가 돼. 람다분의 C. 다시 말하면 그 파장분의 빛속력. 오케이? 이거죠? 진동수. 무슨가? 이것을 일단 집어넣으면은 시간에는 다시 쓰면 H 곱하기 람다분의 C가 되는 거야. 됐나? 그리고 자, 빛속력도 이것도 상수야. 상수니까 이 식에서 잘 보면 H 상수 또 T 또한 상수야. 그러니까 빛 에너지 경우는 진동수랑 D라는 모습이고, 그리고 빛의 파장하고는 반비례 모습이다.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통해서 어떤 에너지 값을 비교할 때 그때 그 에너지 값과 그리고 이제 진동수 서로 간의 비교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뭐 전자 다른 별도의 다른 전자끼리 비교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진동수의 비 또는 파장의 비 물어봐. 이 관계 모르면 안 돼.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딱히 식으로 안 써져 있고 그 말로 써져 있던데? 저기 그 81페이지 여기 있다. 전인데 그 두 번째 줄 뭐야? 이거 조그만 것이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거 색깔이 조그만 거? 이것이 이거야.
이건 여기서 딱히 안 배워도 무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 풀 때 이거 필요하다. 이거 통해서 이제 비례식 몇 대 몇은 몇 대 몇 하는 거 그런 거 잘 보여야 돼. 끝난 거 아닙니다. 아무튼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80페이지 내용 끝났고, 그리고 옆에 81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있는 2번 괄호인데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인데, 일단 전자가 이동할 때 그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차이만큼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그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은 이거야. 갖고 가는 거. 이 식으로 잘 집어넣어. 그래. 첫 번째 궤도는 1 집어넣으면 돼. 두 번째 궤도는 2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제곱은 틀려. 다 틀려. 그리고 서로 간에 각 에너지에 대한 차이를 구하니까 빼줘야 돼. 빼줄 거다 보니까 통분 필요하다. 되나? 더 통분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 포인트야 이게. 통분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이제 고2인데도 통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자, 좀 옆에 좀 비우고 오늘 다 못한다 이거. 못하고 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야 이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전자의 이제 빛의 모습 보면은 바닥이라는 걸 들뜬 건데, 맞죠? 바닥 상태. 바닥 상태가 뭐 들뜬 상태 뭐냐? 라는 거. 먼저 바닥 상태. 바닥 상태의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바닥에서 보니까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거. 그래서 에너지 최소이고, 그리고 들뜬 상태. 얘는 바닥 상태가 아닌 모든 전자빛이 그것이 전부 다 들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최소가 아닌 모든 것들. 뭐 에너지 뭐 조금 있어도 최소가 아니면 돼. 그럼 그 최소보다 에너지 조금만 더 있으면 전부 다 들뜬 거예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고1 때 전자 배치를 할 때 그때 첫 번째는 전자 최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전자 최대 10개 다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건 잘 보면 우리가 그때 전자 배치는 그 안쪽과 2개 그리고 그 다음 꼭지 또 그리고 또 하는 거. 그래서 안쪽과 이제 덜 그림처럼 바깥쪽 그리고 하면서 우리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배운 거다 보니까 그 똑같은 원자인데 전자 배치를 달리해주면 얘들이 혼동해.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쉽게 하려고. 쉽게 하려면 전부 다 바닥을 놓고 전부 다 배운다고. 바닥.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배운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자, 보자. 문제.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 배치는 원자이고, 그리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리고 세 번째 도인데,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이거 돼야 안 돼? 수소 원자에서 전자 배치 이거 돼야 안 돼? 답은 된다. 수소 원자의 배치 뭐야? 전자가 몇 개? 한 개다. 한 개인데 그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무조건 첫 번째 껍질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 두 번째, 또 세 번째 껍질에 수담들 해봤자 원자 안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돼.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고1 때는 이렇게 안 배우지. 이런 문제 아예 안 나와. 이런 애들한테 이거 아예 안 배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고1 때부터 이것도 봐야 되냐? 아무튼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 잘 확인해야 돼. 그리고 각 궤도에 있는 전자 수를 좀 잘 확인하고, 첫 번째 껍질은 전자 최대 2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은 전자 최대 8개, 그다음 전자 8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는데, 또 이거 말고 이런 거 돼야 돼. 수소의 원자 배치, 수소 원자에서 전자 배치 이런 거 돼야 돼? 된다. 또 이거 아니고 이거면 돼야 돼? 다 되는 거야. 다 됐는데 이때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이때가 에너지 가장 최소일 때야. 왜 그러면은 전자가 안쪽 궤도 들어올 때 에너지 내보내지? 에너지 내보내는 것만큼 에너지가 더 줄어든 거야. 이것보다 전자가 더 들어올 수 없잖아. 이것이 가장 에너지가 최소인 바닥 상태 모습이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는 딱 한 모습이야. 그럼 이거 말고 이러면은 바닥이 아니면 바닥 아닌 거. 다 똑같은 거다. 아무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전자가 그러니까 궤도에 해서 전자가 어느 위치인지 지금 딱히 의미 없어. 됐나?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 가장 안쪽부터 전자를 채워져 나가는 그 모습일 때. 됐나? 다시? 가장 안쪽 궤도부터 전자 다 채워져 나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다 채우고 2개 다 들어가고 그다음 8개 다 들어가고 다음 8개 또 들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다 채워져 나가는 그거에서 좀 더 바닥 상태 모습이야. 내 말 이해가나? 자, 보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탄소 경우는 원자보다 6번이다. 6번이니까 전자가 총 6개 있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은 원자핵이 있고 껍질인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것이 바닥이야. 더 이상 전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이미 2개야. 다 들어간 거야. 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에너지가 최소야. 그때 바닥 상태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하나 나갔어. 그러면 이때 전자 배치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맞는 거 틀린 거? 탄소 원자에서 전자 배치로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맞는 건데 이제 뭐냐면 들뜬 거예요. 바닥이 아닌 들뜬 거. 전부 다 맞는 거다. 이것이 전부 다 그 원자에서 전자 찾는 그 방법이야. 그 모습이라고. 모습인데 얘는 에너지가 최소일 때로 전자 배치 하는 거고 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최소가 아닌데 그 모습이야. 그래서 이 모습은 뭐 몇 개 문제가 엄청 많은 거. 아무튼 이 경우라고 하면은 이 전자가 안쪽으로 또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에너지 또 내볼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최소랑 비교해요. 최소일 때랑 비교해서 에너지가 조금 더 있는 모습이야. 이거 뭐야? 들뜬 거. 이것도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맞는 거야. 됐니? 됐나? 오케이? 질문. 아무튼 그 바닥 상태 모습은 전자는 안쪽부터 전부 다 채워져 나가는 거. 그래서 덜 들어가는 거 딱 다 들어가는 모습은 전부 다 채워져 나가는 모습이고. 됐나? 그리고 들뜬 것은 덜 채워진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돼. 이렇게 덜 채워진 것이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전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전부 되는 들뜬 모습이라는 거. 됐나?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음에는 이제 전자 전위에서 우리가 그 80페이지 3번 있는 거. 그래서 수학의 스펙트럼 기억 다음에 오늘 알겠어. 쉬어.